럭셔리 패션 하면 딱 떠오르는 이름, 뭐가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디올을 생각하실 텐데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이 디올, 하나의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바로 핵심 질문부터 던져볼게요. 우리가 아는 그 패션 브랜드 크리스찬 디올 있잖아요. 그리고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 크리스찬 디올 SE. 이 둘 과연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자, 여기 보시면 왼쪽에 크리스찬 디올 꾸띠르는 우리가 옷 사고 향수 사고 화장품 사는 바로 그 패션 브랜드예요. LVMH 그룹의 일부죠. 그런데 오른쪽에 크리스찬 디올 SE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LVMH 그룹의 최대 주주인 지주회사, 그러니까 엄마 회사 같은 거예요. 놀랍게도 LVMH 그룹 전체, 심지어 그 안에 있는 디올 꾸띠르까지 지배하는 구조라는 거죠.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와, 이렇게 복잡한 기업 구조가 생기기 훨씬 전으로 모든 게 처음 시작됐던 그 순간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한 디자이너의 꿈이 어떻게 패션의 아이콘이 되었는지 바로 그 전설적인 뉴룩 혁명의 시대로 말이에요. 창립자 크리스천 디올의 비전은 정말 명확하면서도 강력했어요. 여성을 다시 아름답게 만들고 싶다. 바로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때가 어떤 시대였냐면요. 2차 세계대전이 막 끝난 직후였어요. 다들 실용적인 것만 찾고 옷들도 좀 남성적인 스타일이 대세였죠. 바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디올이 완전히 정말 파격적인 대안을 들고 나온 겁니다. 디올의 초창기 10년은요.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어요. 1946년에 파리에서 브랜드를 만들고 딱 1년 뒤인 1947년에 전설의 뉴 룩으로 패션계를 그냥 뒤집어 놓습니다. 심지어 같은 해에 향수 사업까지 뛰어들면서 정말 잘 나갔죠. 그런데 바로 그 정점에서 1957년에 창립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창립자가 갑자기 사라졌으니 브랜드가 그냥 공중분해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디올은 이 엄청난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정답은 바로 천재적인 후계자들이었습니다. 진짜 놀라운 건 디올의 운명을 이어받은 사람이 당시에 21살밖에 안 된 젊은 디자이너, 바로 이브생 로랑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이 위기를 막아내고 디올의 유산을 성공적으로 이어갔죠. 그리고 그 바통은 존 갈리아노나 라프 시몬스 같은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세계적인 디자이너들한테 이어졌어요. 이들이 계속해서 디올의 혁신과 전통을 쌓아 올린 거죠. 자, 이제 이야기의 흐름이 완전히 바뀝니다. 1980년대로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볼게요. 한 명의 설계자가 디올을 이용해서 어떻게 거대한 럭셔리 제국을 건설했는지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으로 가보시죠.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의 전략은 이건 진짜 신의 한 수였어요. 단순히 디올이라는 브랜드를 산 게 아니에요. 1984년에 디올의 모 회사를 통째로 인수해서 브랜드를 손에 넣습니다. 그리고 디올을 그냥 패션하우스로 놔두는 게 아니라 제국을 건설하기 위한 지렛대로 사용한 거죠. 이 명망 높은 디올을 지주회사로 딱 내세워서 자금을 막 끌어모으고 그 돈으로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같은 다른 럭셔리 브랜드들을 하나씩 사들인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2017년 디올 브랜드를 LVMH에 완전히 통합시키면서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복잡한 그림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디올은 LVMH에 인수된 수많은 브랜드 중 하나가 아니었던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럭셔리 그룹을 세우는 데 사용된 바로 그 주춧돌이었던 거죠.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날의 디올은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성공을 이어가고 있을까요? 그들만의 성공 공식, 전통과 미래가 만나는 지점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2016년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바로 마리아 그라치아 큐리가 디올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된 건데요. 그녀는 새로운 세대와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에 정말 집중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녀의 컬렉션에 등장했던 We should all be feminist라는 문구. 이건 그냥 티셔츠에 적힌 글씨가 아니었어요. 전 세계 젊은 세대한테 엄청난 공감을 얻으면서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됐죠. 남성복 쪽에서는 침 존스가 판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하이엔드 패션에 스트리트웨어를 섞고 나이키 같은 브랜드랑 협업하면서 디올 남성복 라인을 말 그대로 빵!
터뜨렸어요. 자, 그럼 디올의 성공 비결을 딱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네요. 첫 번째는 혁신과 전통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정말 잘한다는 거. 두 번째는 천재적인 리더들을 계속 영입하면서 패션을 넘어 사업을 다각화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보다 한 발 앞서서 디지털로 전환하고 특히 아시아 시장을 공략한 그 성고안입니다. 이런 전략은 특히 팬데믹 때 제대로 빛을 발했어요. 미리 디지털에 투자해놓은 덕분에 거기에 블랙핑크 지수나 BTS 같은 글로벌 스타들과의 협업이 더해지면서 와, 위기 속에서도 특히 중국이랑 한국 시장에서 엄청나게 성장하는 동력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상징적인 브랜드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꿈의 미래, 디올의 다음 챕터는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결국 디올은 그냥 옷을 파는 곳이 아니에요. 꿈을 잇는다는 그들의 철학처럼 디올은 고객에게 꿈과 아름다움을 파는 브랜드로 완벽하게 자리 잡았죠. 78년 전 파리의 작은 부티크에서 시작해서 거대 명품 제국의 심장이 되기까지 디올은 언제나 위기를 혁신으로 돌파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럭셔리 시장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디올이 보여줄 다음 혁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